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 서바이벌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반등하면서 166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의 발판을 마련해줬고요. 환율이 1170원대를 회복한 지 하루 만에 1160원대 중반으로 밀려났습니다. 자, 어제보다 더 추워진 오늘 날씨 덕에 몸과 마음이 많이 움츠려지셨을 것 같은데요. 체온을 높일 때는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틈틈이 시간 나실 때마다 스트레칭도 하시고 또 간단하게 스트레스도 날려보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수의 서바이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를 책임지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하이리치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계신 솔로몬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고수 서바이벌은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방송 보시다가 솔로몬의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의 5588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 신청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하이리치 게시판에 종목 상담 신청란에 신청을 해주시면요. 실시간으로 답변을 또 해드리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고수의 이슈를 시작할게요. 네, 본격적으로 고수의 이슈를 시작합니다. 솔로몬님,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코스피가 상승을 했지만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거든요. 네. 네. 오늘 장중에는 거의 보합선까지 장중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안정적이지는 못했었습니다. 다소 좀 지루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네.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지루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은 뚜렷한 특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미국 증시의 상승에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서 강하게 출발했습니다만은 장중 내내 또 프로그램 차익거래 매도에 의해서 시장이 좀 압박을 받고 또 기관들은 여전히 주식을 갖다가 팔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실적 호조로 계속해서 지속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오늘은 주요 아시아 증시 역시 상승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왜 네. 유독 우리 국내 증시만 이렇게 약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건지 이 점이 참 궁금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네. 10월 달에 그 세계 증시 가운데서 유독 한국 증시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네, 참 이상하죠. 그동안 한국 경제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견실하고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가장 네. 빠르게 성장률이 상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도 좋고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다들 좋은데 오히려 경제가 가장 탄탄하다 하는 한국 주식 시장이 유독 약세를 보이는 이러한 흐름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지 사실은 저라고 답을 아는 것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종합해 보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환율에 대한 과도한 환율 하락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차트를 한 두 가지 정도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네. 우선 제가 첫 번째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그 준비된 차트를 보시면은 하나는 위에 그려져 있는 부분들은 미국의 기업들의 그 이익 추이를 나타낸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래 거는 한국 MSCI 한국 기업들의 예상 이익을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요. 그렇게 꺾은 선으로 그려져 있는 중간에 보면은 이제 직선으로 쭉 추세가 그려져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추세가 뭐냐면은 이제 일종의 그 리그레이션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과거 이제 지금 차트로 보시면 99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의 기업들의 이익 추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미국 S&P 500 기업들의 그 예상 이익을 보면은 아직까지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런 그 평균값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업의 이익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치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최근에 이제 실적 어닝 시즌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반면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 수준에 이미 도달하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한국 기업들의 추가적인 이익 성장세가 과연 여기에서 기대치를 높여갈 만큼 좋아질 것이냐에 따른 그런 고민의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두 번째 준비된 차트를 또 보시면은 아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두 번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은 내년도에 기업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치를 세계 주요국들하고 비교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유독 한국 증시만 증가율이 오히려 둔화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기업의 이익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환율이라는 문제가 지금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어제 이 자리에서도 이제 환율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당분간 달러 약세는 지속이 될 거고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된다는 얘기는 원화가 강세가 나온다는 얘기고 또 원화 강세로 인해서 한국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점차 둔화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요. 또 오늘 그 재밌는 뉴스가 있었어요. 버냉키 그 연준이 의장이 네. 캘리포니아의 어떤 컨퍼런스의 장소에서 한국이라든지 일본과 같은 수출 주도형 모델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우려 섞인 그런 발언을 했어요. 네. 좀 내수를 키워라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저희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듯 보면은 지금 한국 증시에 대한 또는 한국 환율에 대한 원화의 환율에 대한 추가적인 약세에 대해서 또 장기적으로는 그런 흐름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시점에서 한국 수출 모델 자체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그 최근에 아주 빠르게 회복했던 여러 그 업황 쪽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한국의 내년 기업 성장세가 좀 둔화될 것이다. 물론 이제 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는 한 증권사에서 만든 차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저 증권사의 분석력이 터무니없이 틀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면 되겠지만은 네. 그 증권사가 잘 하는지 어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 자체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봐야 될지 내일장 대응에 앞서서 관심 종목을 한 종목만 들어볼게요. 제 추천 성격의 종목인가요? 네. 예. 제가 어제는 이제 이 자리에서 서울 반도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은 삼성정밀화학을 좀 관심권에 둬보자 하는 삼성정밀화학이요? 네, 네. 예. 그래서 삼성정밀화학을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한번 입력시켜서 향후에 지켜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삼성정밀화학은 몇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정밀화학의 현재 실적,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3분기 실적이라든지 또는 올 전체적인 실적을 보면은 삼성정밀화학의 현재 가치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뭐 썩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상대적으로 그 평가 정도가 그렇게 뭐 아주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삼성정밀화학의 흐름들은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요. 재밌는 부분은 삼성정밀화학이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일반적으로 비료 회사, 비료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해를 하시고 계신데, 네. 이제 제가 오늘 삼성정밀화학을 여러분들에게 관심권에 투자하라고 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정밀화학이 내년 1분기, 2010년 1분기부터 프린트에 사용되는 토너 있죠? 네. 예, 토너 쪽에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LCP라고 해서 액정 고분자 부분이 그 아주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면은 뭐 전기 절연체라든지 또 내열성 소재 쪽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뭐 휴대폰이나 노트북 또는 자동차와 같은 소재 산업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 품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성장성에 좀 향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렸던 그 토너 쪽은
저기 프린터기기 사보셨습니까? 제가 구입은 안 해봤고요. 안 해보셨어요? 네. 보통 여러분들 프린터기를 구입하시면은 프린터기 그 하드웨어 본체보다는 오히려 잉크 값이라든지 토너 가격이 더 비싸다는 거 아마 아실 텐데요. 네, 그건 알고 있죠. 아시죠? 네. 예, 바로 그 토너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삼성그룹 내에서 하나의 어떤 전략적인 사업 모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 좀 초점을 맞춘다면은 이제 삼성 정밀화학은 단순한 비료와 관련돼 있는 화학업체가 아니라 전기 전자 소재 쪽으로 또 토너 쪽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보산업 소재 관련 쪽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또 그렇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내년도의 이익 수준은 상당히 좀 빠르게 내년부터는 빠르게 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차트상으로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답답한 5만 원대 전후에서의 박스권 행보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박스권 흐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승 기반을 다져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한 5만 5천 원대 중반에서의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시세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조정 시에 하락 시에 꾸준하게 저점 매수 전략을 취해 가신다면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대치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5만 원대 전후에서 움직이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두시고 지켜보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솔로몬님께 삼성 정밀화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라.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응해 보라는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갈게요. 네. 삼성 정밀화학 같은 화학주들도 최근 들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네. 최근에 이제 업종별로 순환매도 빨리 일어나고 있고 네. 기존의 주도주라고 했던 IT와 전기, 전자, 자동차 관련 주들은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어떤 업종들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하는 건지 개인 투자자로서는 참 이 점이 난감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자고 하면은 네. 기간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 지금 어떤 특정한 주도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예, IT주 쪽 또는 자동차주 쪽에서 이미 이제 모멘텀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간 조정 내지는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새로 다시 주도주로 부각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새로운 어떤 대안주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그것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상적으로 본다면은 그나마 은행주라든지 건설주가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어떤 기존의 그 주도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지만 그 부분들도 그렇게 좀 신뢰성을 갖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요. 네. 예를 들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 오늘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신고가가 나왔었거든요. 저희가 어제 그 고객분 상담해 드릴 때 종목 상담 KB금융 네. 계속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신고가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가 자체도 플러스로 유지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반면에 신한지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사실 주도주 흐름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좀 소외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건설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딱히 어떤 업종이 좋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좀 종목별로 세분화돼서 좀 전략을 세워 나가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업종보다는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이슈들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갈게요. 청원아이스와 함께하는 서울경제TV 개국 1주년 기념 이벤트. 국내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 및 파이낸셜 뉴스 정보 미디어 블룸버그 텔레비전과 손잡고 국내에서 독점으로 블룸버그 텔레비전 한국어 자막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블룸버그 이벤트 퀴즈에 참여하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응모기간은 10월 9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 행사는 청원아이스 이과수 공기청정기와 함께합니다.
삼성 매직 스테이션과 함께하는 서울경제TV 개국 1주년 기념 이벤트. 1000만 가구 이상 디지털 케이블과 아날로그 케이블, 그리고 스카이라이프에서 방송되고 있는 서울경제TV. 우리 지역에서 방송되는 서울경제TV는 몇 번일까요? 거주하시는 지역명과 채널번호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응모기간은 10월 9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 행사는 멀티미디어 슬림PC,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 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고수의 해결사를 시작합니다. 샵 5588 문자 1599-7770번으로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면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상담 종목은요. 코오롱 생명과학인데요. 꼭 부탁한다고 매수가는 51,000원의 비중이 30%였는데 여러 번 문자를 보냈는데 한 번도 채택이 안 됐다고 이렇게 문자를 또 주셨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51,000원의 30% 비중입니다. 솔로몬님, 이 종목부터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네. 코오롱 생명과학은 이제 흔히 우리가 바이오 관련주 또는 뭐 의학, 제약 쪽의 종목들에 대해서 좀 버블이 심하다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코오롱 생명과학의 그 기업 내용을 보면은 비교적 견실하고 현재 주가 수준이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2006년 초에 코오롱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원료 의약 부분이라든지 또는 환경 소재 사업 쪽으로 지금 특화되어 있는 사업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 소재 하니까 코오롱 생명과학이 무슨 환경 소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환경 소재라고 하더라도 아주 다른 생소한 부분이 아니고 수처리 사업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이라든지 또는 항균제 같은 그런 부분의 어떤 품목이 이제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의 매출이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료의약 부분들 매출도 이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우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오롱 생명과학의 흐름들은 향후에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코오롱 생명과학에 조금 주목해 볼 수 있는 그 대표적인 품목이 관절염 치료제 중에서 네. 티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관절염 알아보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요. 네. 이 티슈진이 이제 개발이 되고 나면은 수술 없이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해서 향후에 이제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은 이 부분의 매출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2012년 이후에 되어야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한 2015년 정도 되면은 전체 매출이 한 3,800억 정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올해 코오롱 생명과학의 전체 매출이 약 한 860억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한 5년 있다가 티슈진 C라는 이 관절염 치료제 쪽에서만 거의 한 4천억 가까운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예상을 전망을 적용한다면은 상당히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의 향후 성장성을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는 PR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18배 내지 19배 정도, 이 정도 수준이면은 성장성을 감안해 보면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초에 45,200원의 저점을 만들었던 차트상에서 이 부분이 당분간의 저점이 될 것이라는 어떤 신뢰는 강하게 형성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51,000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바로 사신 이 가격이 굉장히 애매한 가격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예, 왜 네.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면은 지난 3개월 내지는 거의 뭐 4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에 5만 2천 원, 5만 3천 원대 이 부분의 저항이 굉장히 심한 두터운 저항자리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차트를 박스 매물대를 그려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그 반등이 나올 때도 바로 이런 5만 2, 3천 원대의 매물대를 바로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대밀리면서 기간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기간 조정을 통해서 서서히 이 5만 원대 중반 이후에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 기간 조정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네. 네, 따라서 현재 5만 천 원에 매수하셔서 가지고 계신 상황이라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어떤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5만 원대 후반 넘어가게 되면은 한 5만 7천 원이라든지 그 정도 진입하게 되면은 아마 또 한 차례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 가격대 기준으로 보면은 한 15% 20 내지는 20% 정도 선에서는 1차적으로 비중을 조금 한번 줄여보시거나 또는 탄력이 떨어질 수 있는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약간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보시는 부분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9145님께서 이 코롱 생명과학 종목 상담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또 문자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앵커님 감사합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종목 상담 신청 부탁드릴게요. 네, 이어서 종목 상담 신청을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또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성우 하이텍이고요. 7,420원에 50% 정도를 매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매도 가격이 궁금하시다고 그리고 배당금은 있는지를 여쭤보셨는데요. 솔로노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성우 하이텍은 네. 예, 성우 하이텍 회사 내용은 상당히 좋은 회사고요. 네. 네,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따라서 굳이 기간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으시다면은 어느 정도 홀딩을 하시고 가져가셔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 또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시간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네. 최근에 자동차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또 특히 자동차 부품주들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성우 하이텍은 다른 자동차 부품주에 비해서 더더욱이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은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이 이제 해외 인지도가 낮고 해외 브랜드가 조금 낮았을 때는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주들은 사실 완성차 업체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하청업체 수준으로 어떤 그 평가 자체가 굉장히 낮게 평가되어 있었던 네.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와 같은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해외 현지 생산을 통해서 진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 해외 완성차 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함께 나가야 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생산 기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부품 업체들이 함께 나가야 되는데 바로 성우 하이텍은 이런 그 해외 생산 기지 를 그 완성차 업계와 함께 진출할 수 있는 기술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요, 한국과 EU 간의 FTA 수혜주로 가장 또 최고의 수익을 낼 것이다라는 이제 이런 전망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동차 부품주. 네, 이 점도 뭐 수익을 당연히 당연히 하겠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매출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 당연히 네. 호재로 작용할 거고요. 중국 또는 인도 또 저 동유럽 쪽에 체코슬로바키아라든지 이런 그 동유럽 쪽으로도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현재 주가가 9,970원인데요. 아이고, 수익을 벌써 많이 보셨네요. 50% 비중을 갖고 계신데. 예, 7,000원대, 7,400원대 사셨다고 그러셨죠? 예, 상당히 지금 이익이 나 있는 상태인데 네. 이왕 이익이 나신 상태니까 한번 단기적인 매매 말고 한번 길게 한번 가져가 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주가 수준이 그 이익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약 한 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5배에서 6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장의 평균 그 배수가 10배가 넘어간다라고 보면은 앞으로도 어떤
타겟 프라이스 자체를 설정할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목표 가격은 대략 한 15,000원 정도 선이 일반적인 그 증권사 분석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 가격이거든요. 따라서 현재 가격 기준으로 보더라도 약 50%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1,000원대 전후에 놓여있는 매물대 상당히 두터운 자리고요. 이러한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9,000원대 초반 정도까지도 뭐 기술적으로는 밀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한 번쯤은 장기적으로 여유 있게 홀딩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금 걸리는 부분은 50%나 가지고 계세요. 비중이요. 네. 50%는 조금 이 종목이 만약에 주가가 답답하게 되었을 때 투자자 지금 고객분께서 시청자분께서 굉장히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재미없어 하시거나 또는 지루해 하시거나 또는 실망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만약 만원대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또 다시 밑에서 싸게 사실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뒷번호 4210님의 성우 하이티까지 종목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대박 컨설팅을 이어갈게요. 오늘의 대박 컨설팅 주인공이 어떤 분들이 되셨을지 또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하루도 좋게 보내셨습니까? 네, 덕분에요. 네,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여기 경기도 광주입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또 전화를 주셨군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까? 세아제강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세아제강. 네네. 이 종목을 작년에 직장 동료가 추천을 해가지고 직장 동료가 추천하셔서 예, 예. 노후 대책으로 좀 여유 자금 있을 때마다 좀 사놓으라고 그래서 무턱대고 사놨는데 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네요. 그리고 또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STX 조선도 비중은 조금이지만 조금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두 종목 매수가랑 비중을 좀 들어볼게요. 먼저 세아제강을 얼마에 사셨습니까? 예, 여러 번에 걸쳐서 샀는데요. 네. 55,000원이에요, 평균이. 평균 단가가 55,000원. 예, 40%요. 40% 정도를 갖고 계시고요. 네네. 또 STX 조선해양은요? 이건 22,200원에 10% 정도요. 22,200원에 10% 정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솔로몬님께 여쭤볼 텐데요. 네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금 여쭤보세요. 지금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세아제강하고 STX 조선해양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세아제강이 비중이 많은데 세아제강이 그동안 상당히 많이 주가 흐름이 소외되어서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주식에 대해서 전혀 문의 아닐 때 네. 예, 매수를 한 거라서 무턱대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길게 보시고 장기적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셨다고요? 예, 예. 네. 장기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처음에 살 때는 몇 년 노후 대책으로 사놓으라고 추천을 해서 직장 네. 동료가 네, 그래서 예.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구입을 했어요. 계속 여유 자금 있을 때마다. 네.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네. 이제 방송을 주로 즐겨 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눈에 띄어서 네, 예.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네. 이렇게 종목 상담을 해보는 겁니다. 가끔 이제 비교적 회사 내용이 견실하고 우량주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시청자분처럼 장기적으로 노후 대책과 같은 그런 종목으로 또는 배당을 기대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저는 이제 가끔 그런 말씀을 해드리게 됩니다. 우선 전화를 이제 내려놓으시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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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 배당 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가져가고 싶은 종목들이라면은 가급적이면은 사이클
자체가 강한 종목에 대해서는 그런 장기 투자를 하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이클이 굉장히 강한 회사라고 한다면은 업황이라고 한다면 바로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그 소재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비교적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또 나쁠 때는 상당히 좀 위축이 되는 그런 진폭이 좀 변동성이 큰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소재 산업에 대해서 가치주 개념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아제강 자체가 회사가 비교적 견실한 회사입니다만은 이익 변동성이 상당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좋을 때와 또 기업의 실적이 좋을 때와 실적이 그렇지 못할 때, 따라서 주가가 또 좋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진폭이 클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많은 기업들의 이익이 빠르게 개선이 된다라고 하지만은 세아제강의 경우에는 올해 아마 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현재 시점에서 소외되는 것은 뭐 일견 당연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이 향후에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겠죠. 근데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내년 정도 실적이 내년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실적이라 하더라도 내년 실적으로 현재 가격을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 평균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당분간은 시장 수익률을 초과해서 나은 수익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철강 업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사 쪽에서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보고서에 대해서는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너무 지나치게 기대치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금 그 철강 업종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 증권사 보고서들을 보면은 내년 정도 되면은 중국의 그 재고가 완전히 조정이 이루어지고 또 기업들의 서로 M&A를 통해서 기업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고 뭐 또 정책적인 부분이 지원이 될 거다라고 하지만은 그건 내년 가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뭐 보고서만 보면은 다 좋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도 좋다고 하고 한데 저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전히 중국의 철강 유통 가격은 하락세에 놓여 있고 재고는 우리가 업황이 돌아설 수 있을 것 같다. 또 그 재고가 충분히 조정이 이루어져서 좋아질 것 같다라고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재고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제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물론 그건 제 개인적인 시각인데, 그러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내놓는 시각하고는 상당히 좀 동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시청자분께서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설사 내년에 어느 정도 좀 돌아선다 하더라도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세아제강에 대해서는 마음 그냥 조금 더 이왕 장기적으로 가시기로 한 거니까 또 내년에는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이익 모멘텀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는 유효하신데 그동안 가져오셨던 또는 세아제강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기대 수익을 제공해 줄 것이다 하는 부분들의 기준치는 조금 낮추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금 보시는 차트는 주봉입니다. 네. 예, 주봉으로 보면은 이제 기술적으로도 패턴이 조금 분명하게 나오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의 패턴을 보면은 제가 하나의 패턴을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런 우리가 흔히 이런 이제 패턴을 갖다가 하락 깃발령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하락 깃발령 패턴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표시하는 요 지점에서 지금 이 지점에서 밑으로 추세를 깨고 내려왔죠. 그죠? 예, 추세가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당분간 큰 어떤 메리트가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매물 저항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120주 평균선이라든지 또는 60주 평균선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 중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하향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점차적으로 역배열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의 주가 탄력성이 그렇게 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에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대략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선 정도, 대략 뭐 요 정도 제가 표시하는 요 정도 라인 선 정도에서 상당히 이제 좀 둔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5만 5천 원에 매수하셨다라는 부분들 보면은 상당히 좀 속이 상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제 전망이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틀리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을 노후 대책용으로 적립식으로 매수해 나가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까지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서 본다면 상관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예상보다 장이 좋을 때는 오버슈팅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의미 있게 그 기술적으로 접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사셨던 5만 5천 원 선 전후가 중요한 또 하나의 그 마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버슈팅이 되어서 5만 5천 원까지 또 내년에 경기가 정말 좋아져서 5만 5천 원까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5만 5천 원 선 사셨던 가격 근처에서라도 한번 좀 비중을 조절하시거나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상담을 좀 받아볼게요. STX조선해양 2만 200원에 10% 정도 매수 비중을 갖고 계신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네. 사실 고객 시청자분들에게 희망적인 얘기들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많은 증권사도 그렇고 또 이런 그 증권 방송에 나오는 많은 그 흔히 이제 증권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나쁘다는 얘기보다는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관계가 있죠. 그러나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뭐 틀렸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솔로몬님께서는 소신해가지고. 예, 그런데 네. 그냥 마냥 장밋빛 얘기를 해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제 판단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예. 네. 근데 안타깝게도 STX 조선 역시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인데요. 다행히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사실 뭐 많이 올랐다고 해봐야 아마 사신 가격 기준으로 본다면은 조족지열인데요. STX 조선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 업황 자체가 시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여전히 뭐 신조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수주 부분들도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STX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많이 있었었죠. 사실 굉장히 유동성 문제 이런 얘기를 갖다가 방송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고 제가 또 재무 부분을 갖다가 확실히 뭐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보고서만 보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좀 걱정은 됩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는 분석 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STX조선은 유동성 쪽에서 상당히 부담이 있었었고요. STX 대련과 같은 그 자회사 쪽에 현금 소요가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자금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 2천억 정도가 그쪽으로 그 자금이 들어갔었고, 향후에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은 약 한 500억 정도로서 이제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대략적으로 한 2천억 내지 3천억 정도의 자금 소요가 필요했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좀 진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 유동성에 대한 부담은 해소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올해는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 보고서상의 그 예상이고요.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EPS 주당 순이익 자체가 약 3,000원대 정도로 빠르게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000원대 정도의 어떤 그 이익이 나온다고 하면은 조선업종의 최근에 그 PER 기준으로 배수를 본다면은 약 한 뭐 5배 정도, 5배 정도 죄송합니다. 5, 6배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3천 제가 갖고 있는 보고서상으로는 약 한 3,700원? 예를 들어서 좀 넉넉하게 4,000원 정도 잡고 한 6배 정도 사면은 그러면 뭐 4만 원까지도 나오겠죠, 그죠? 네. 46이 24, 죄송합니다. 46이 24, 24,000원. 24,000원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 조선업종의 그 평균 수준의 주가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사신 가격이 27,000원대 수준이니까 아마 27,000원대까지 상승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22,200원에 사셨다고 했었거든요. 22,200원 정도는 어떻습니까? 22,200원은 네.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여유만 가지신다면 물론 뭐 차트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 뭐 올라갈 때마다 층층이 매물입니다. 층층이 매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시원스럽게 올라갈 그런 모멘텀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동안 많이 우려했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유동성에 대한 부담들도 서서히 좀 가벼워져 가는, 부담이 가벼워져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굳이 매도를 해야 되거나 막 걱정을 심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만 원대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간적인 측면에서 여유를 가지시고 좀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수의 대박 컨설팅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차후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고수 서바이벌에 또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짧게 문자 메시지 상담을 하나 더 받아볼게요. 종목은 하림이고요. 2,230원에 80%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신종플루 때문에 돼지고기 대체주로서 닭고기 관련주들의 수혜를 입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80% 정도라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솔로몬님, 좀 짧게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하림은 그동안 2007년, 2008년도에 적자가 났었다가요. 올해 이제 큰 폭의 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흑자 나오는 이익 기준으로 본다면은 지금 2,000원대 초반의 가격은 상당히 싼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약 한 6개월 정도의 긴 박스권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이렇게 제가 차트를 보면은 급등을 했다가 보통 이렇게 급등한 상황에서 특별한 기업의 내용이 없으면 대개는 이렇게 다시 올라왔던 속도만큼 빠르게 빠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거품이 바로 해소되는데 네. 이 종목은 옆으로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조만간에 다시 한번 상승의 발판을 만들어 나갈 거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차트상으로 보면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2,000원대 부근까지 거의 다 올라왔어요. 아마도 제 예상이 맞다 그러면은 이 올라오는 200일 이동평균선하고 만나는 선 정도, 그럼 대략 한 10월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늦어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늦으면 뭐 빠르면 이번 주에도 어느 정도 이런 기술적인 지지를 받고 한 차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아주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제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편안하게 내일 올라갈까 아니면 모레 올라갈까 아마 조만간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들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다만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은 비중을 80%에서 줄이셔야 됩니다. 네. 어느 정도나 줄여야 될까요?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비중이 뭐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보통 뭐 종목은 한 3종목 정도 가져가시는 게 편안하지 네.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뭐 한 30% 정도 내외 정도로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번에 좋은 그 비중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충분히 지금 사셨던 가격 이상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좋은 수익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장 대응에 앞서서 내일장 전망 또 투자 전략 좀 여쭤볼게요. 솔로몬님. 네. 네. 오늘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시네요. 시간이 부족해서요. 네, 많은 네. 것들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네. 여유롭지가 않으니까 제가 좀 답답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내일장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우선 최근의 흐름들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매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부분들은 뭐 여전히 달라진 거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게 달라진 거 없는 상황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약해져 있는 상황들은 당분간 또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종합주가지수가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 같고요. 또 우리 증시 내부적으로 주도 업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환매적인 흐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많은 전문가들 또 시장에서 분석하시는 분들이 지금 차트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20일 이동평균선을 올랐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 저항으로 작용하던 부분이 올랐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참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도 하고 또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까만색의 선하고 빨간색의 21선 즉 5일 이동평균선하고 20일 이동평균선이 내일 정도 되면은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된다 하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기술적으로는 괜찮다 하는 평가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나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지금 밑에 보시면은 비교적 조금 어제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괜찮은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사실은 지금 그렇게 보는 부분들은 조금 너무 지나친 낙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하향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5일하고 20일 골든크로스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20일 이동평균선이 하향되는 상황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골든크로스는 힘이 약한 골든크로스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떤 시장이 이제는 어떤 기술적인 저항을 뛰어넘어서 강하게 갈 거다 하는 그런 기대치를 가져가시는 게는 조금 빠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일 이동평균선이 하향하면서 발생하는 골든크로스는 진짜 골든크로스, 진성 골든크로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가성 골든크로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성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는 상황 하에서는 너무 적극적인 신뢰를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분간 종목별 순환매 흐름 속에서 지수는 일정한 박스권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로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수 서바이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늘 함께 해주신 솔로몬님과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리고 종목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행복한 사람이 나중에도 행복하고요. 지금 사는 게 재밌는 사람이 나중에도 재밌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재밌게 살고 계신가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